제한한 미적분은 나중에 너희들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지를 결정이 돼야 선택을 할지 안 할지를 알 건데. 자, 몇 초까지예요? 몇 초부터죠? 187쪽. 거의 7쪽 벌써? 거의 끝났네. 거의 끝났어. 187쪽까지 했다고? 8차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의 끝났네. 야, 이제 끝나는구만. 너희들 라센을 하고 있으면 알뜰 정도로 해야겠다. 왜? 제목이 3 정도를 주는데. 자, 180쪽입니다. 근데 저번에 배웠던 게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단순하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F하고 G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A, B, C라고 할 때 A부터 B까지는 누가 위야? F가 B죠. F에서 G를 빼고 DX, B부터 C까지는 G가 2가 되지. G에서 F를 빼고 정적분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필수예제 3번이 있는데, 자, 필수예제 3번을 위해서 공식 좀 정리해볼게요.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알면 정말 편해져.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알면 정말 편해지니까 공식들을 외우세요. 고3들은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버립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자, 공식들을 적어줄게요. 파랭이. 보자. 넓이 공식입니다. 넓이 공식. 첫 번째, 2차 함수에서 넓이 공식이고요. 이거 외워서 푸세요. 이것들은 첫 번째.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입니다. 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s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야. 외워서 풀면 돼. 자, 아래로 뭐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두 번째,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 마찬가지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공식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아요. 공식 똑같습니다. 이 공식으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A는요, 자, 최고차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연립한 후입니다. 연립 후의 최고차 개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얘는 y는 fx하고 y는 0이 연립이 된 거야. x축은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0이라고 풀어버리잖아. 연립이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y는 mx 플러스 n하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연립한 거예요. 어차피 최고차 개수가 a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a가 되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이때는 문제가 생기지.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더라. 2차 함수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해버리면 이 두 개는 2차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최고차 개수가 달라집니다. 공식은 다 똑같아요. 공식은 이걸 사용하는데, 자, 이때는 연립해버리면 최고차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야. 만약에 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면 두 개 연립하면 2x제곱이 되겠잖아. 그 2를 쓰겠다라는 얘기야. 연립한 후에 최고차 개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가 2차일 때는 무조건 유공식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워서 풀면 돼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이제 오늘 교과서에 없는 건데, 알면 편합니다.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요. 근데 뭘 물어보냐면, 자, 이 부분 면적하고 이 부분 면적이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자, 이차함수입니다. 자, 아래쪽 부분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면적하고 이쪽 부분 넓이가 같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됩니다. 자, 1대 2가 돼요. 넓이가 같습니다. SS 서로 같아집니다. 몰라도 풀 수 있는 건데 알면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자, 다섯 번째 접선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접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t라고 하고요. t부터 뭐 알파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이럴 때 넓이 s는 3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6분의가 3분의로 바뀌게 돼요. 자, 여섯 번째 이차함수에서만 쓰이는 공식들이야.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차함수 밖에 한 점에서 접선과 접선을 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의 면적을 물어봐요. 이 부분. 자, 접선과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우리는 이 아랫부분을 구하려면 귀찮아요. 왼쪽, 오른쪽 쪼개가지고 두 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뭘 계산하냐면 이 알파, 베타를 이어준 선을 쭉 그어준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버립니다. 자, 이 부분의 넓이 S를 구해버리면요. 얘는 2분의 1 S가 돼요.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 이 부분은 2차고 1차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이거 공식 쓸 수 있단 말이야. 베타 빼기 알파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공식을 써가지고 위에 부분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위에 거를 구한 다음에 절반을 주면 됩니다. 옛날에 고대 논술에서 나왔던 문제였어. 하여튼 그래요. 증명한 거.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이 참수도 여기까지예요. 두 번째 3차입니다. 3차는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자, 3차는 어떨 때 하냐면 접할 때만 합니다. 접할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고 이 부분 넓이를 구하십시오. 여기가 알파고 베타입니다. 그렇다면 이 넓이를 구하십시오. S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입니다. 이게 3차에서 쓰이는 공식이에요. 자, 열심히 적어줘도 아무도 안 적어줘. 적는다만 적고 그냥 손은 그냥 그래 니는 말이라 빛나게 봐라 내가 적는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접할 때 3차는 무조건 접할 때에 대한 문제예요. 3차는 접할 때에 대한 공식이다. 최고차 개수가 3차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4차. 자, 이것도 교과서에 없는 건데 알고 있으면 좋을란가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잘 물어보지는 않는 문제인데 4차 함수가 있고요.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십시오. 여기 S라고 하면은요. S는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입니다. 차수가 하나씩 커지게 돼요. 하여튼간 4차도 접할 때 쓰는 거예요. 접할 때 넓이 구할 때는 이런 공식을 쓰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거야. 30이에요. 30.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요.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2차는 교과서에 원래 있는 건데 2차 공식이 안 보이네. 정말 안 보이네. 왜 공식 없어도 풀 수 있거든. 연락이 노가다에서 풀 수 있거든요. 공식 알면 정말 빠르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 공식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필수예제 3번에 1번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와 0,5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고, 자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건 정말 쉽잖아요.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접선으로, 여기는 뭐 0,5라고 하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미분해가지고 0 넣어주잖아 x에다가. 그럼 뭐가 나오게? 그냥 식에다가 0을 넣어주면 상수항이 나오잖아. 미분해서 0 넣어주면 뭐가 나올까? 1차항의 계수가 나와요. 1차항 계수가. 왜? 미분해버리면 1차항이 상수항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굳이 미분 안 해도 x에 0 넣어주면 1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x y절편 5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하여간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잖아. 이 접점 아니까 이 부분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 연립을 할 거 아니야, 연립. 그래서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해보면 뺀다라는 얘기지. 빼버리면 3x의 제곱에 능형이 되네. 오, 바로 나와버렸네. 다른 걸 말해주려고 했는데 바로 접점 말고 그 외의 점이 나와버렸어요. 그쵸? 원래는 이제 뒤에 막 숫자 복잡하게 있어도 굳이 우리가 이거 조립접합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접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교점 구하기 위한 식이잖아. 교점. 접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중근을 가지거든. 중근. 그렇다면 0이 이미 중근으로 나온 거야. 그럼 세근의 합이 얼마야? 분계수 관계에서 3이잖아. 바로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연립 안 해도 돼. 그냥 식만 적어놓고 근을 안 구해도 돼. 이런 방법도 있어요. 3이 된단 말이야. 이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0부터 3까지의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줘야 되죠. 위에 거 x 플러스 5에서 아래 거를 빼줘야 된다고. 이런 작업을 하면 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불편하잖아. 그래서 공식 쓰자고. 접할 때 쓰는 공식 12분의 절대값 a 1 베타 빼기 알파의 3 빼기 0의 내제곱. 얼마나 편해. 계산 안 해도 된다고요. 접근 안 해도 돼. 그래서 이럴 때 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다 라는 얘기지. 자 2번 문제 보세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원점에서 그림을 그려요. 자 이렇게 접선을 그려. 접선을. 그럼 좌우 대칭적이 되겠죠. 축이 y축이고 원점에서 접선을 그어버렸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접점을 구해야죠. 접선을 구해야지.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알고 있죠? 접점이 없으면 접점부터 설정하는 겁니다. t, t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접점을 설정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기울기를 구해야죠.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겠지. 이 t가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t에 x-t에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를 지나가? 지나가는 점을 마지막에서 우리가 집어넣겠지. 0은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아하 2라고 마이너스 1에서 접점이 나오는구나 라고 알았단 말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 좋아. 왼쪽과 오른쪽이 얘는 뭐 대칭적이니까 나는 0부터 1까지만 해가지고 2배를 할래요 해도 돼. 그치? 그래서 2배를 할래요. 0부터 1까지 접근을 할 겁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라. 위에 거 x제곱 플러스 1에서 아래 거. 이 식은 뭐가 되겠어? 기울기가 지금 t가 뿔마 1이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2가 되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2니까 아이고 복잡해. y는 2x가 되겠구만. 얘는 y는 2x가 되겠어. 그래서 위에 거에서 2차에서 아래 거 빼라. 얘를 미분해 이제 적분해가지고 가면 넓이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방법도 괜찮은데
이 문제는 지금 문제 자체가 되게 단순하게 주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쉽게 좀 풀리는데 좀 복잡하게 막 어긋나게 주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넓이 구해야 돼. 근데 불편해.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왜? 이 부분의 절반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2차하고 1차에 대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이게 끝이라고. 이 부분 넓이. 그걸 절반을 해버리면 이 부분 넓이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좀 더 편해. 공식 쓰는 게 조금씩 더 편하다고. 알겠지? 자, 1번 문제 풀어봐요. 보관이 왔어요. 그래서 뭐를 물어봐? 자, 뭐를 물어보세요?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좀 귀찮지만.
편하니까 우리가 다음 추석 끝나고 다음 시간에 완전히 끝내니까 지금 이게 손이야 벌거벗었어. 그래서 집이 어려워. 자, 에어컨 틀어줬어. 틀었어. 뭐를 물어봐요? 2번 모르겠다. 2번에서 어떤 포인트를 모르는 거지? 접선을 못 가는 건가? 어떤 포인트야? 그건 잘 모르겠어?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어떤 그림이지? 뭐 이런 그림이네요. 그렇죠? 이런 그림입니다. 원점에서 그냥 접선만 그릴게요.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접선 0,1을 지나는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거잖아. 접선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접점이 제일 중요해. 접점부터 설정합니다. t, 마이너스 t의 제곱은 마이너스 4. 그럼 기울기가 무엇이냐? 미분에서 t를 집어넣겠지. x좌표가 t니까 미분에서 t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t가 나오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y는 마이너스 2t에 x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온단 말이야. 얘가 어느 점을 지나? 원점을 지나잖아. 집어넣겠지. 0 집어넣어버리면 0은 2t제곱 t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뿔마 2가 된다고. 뿔마 2 여기가 2가 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이거 넓이 구하랬잖아. 이거 넓이 그렇지. 그럼 이 식은 뭐야? 이 식은 y는 기울기가 마사니까 마이너스 4x잖아. 이 식은 y는 4x가 되는 거고 원래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해? 0부터 2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다야. 즉 0부터 2까지 위에 거 직선에서 아래 거 곡선 어딨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뺀다. 이게 바로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왼쪽 오른쪽 대칭이니까 2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고 또는 그냥 나는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겠어. 2차하고 1차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겠어. 이거의 절반이란 말이야 무조건.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공식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 4의 세제곱 끝. 그것의 2분의 1이다. 공식 써버리면 이렇게 풀고 접선만 구하면 되는 문제야. 다음 넘어갑니다. 자, 알겠죠? 다음 넘어가요. 자, 이제 뭘 물어보느냐? 넓이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넓이 같다 개념합니다. 어떤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은 배우지 않지만 이런 도형이 있다고 치자. A부터 B, C까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 넓이와 이 부분 넓이가 같대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한마디로 딱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아주 원론적으로는 A부터 B까지를 적분한 것과 dx 그리고 여기는 이제 B부터 C까지인데 아래쪽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부터 C까지를 적분한 것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말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쪽 넓이 구한 것과 아래쪽 넓이 구한 게 같아요. 그럼 넘어가게 되면 A부터 B까지 F 더하기 B부터 C까지 F는 0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두 개 똑같네? 어떻게 돼버려? A부터 C까지를 적분하면 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라. 자, 내가 만약에 A부터 B까지를 그대로 적분하면 넓이가 나와요. 근데 B부터 C까지를 그대로 적분하면 마이너스 넓이가 나온다고. 그럼 결국 A부터 C까지를 적분해버리면 얼마가 나오고 있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여기서는 플러스 넓이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다라는 얘기는 그 두 가지를 다 구한 거야. 그리고 플러스 넓이, 마이너스 넓이가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넓이 같다라고 말이 나와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적분해버리면 0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알겠죠? 비단 X축만이 아니고 어떤 직선도 마찬가지겠죠. 3참수가 있는데 어떤 직선으로 이루어진 부분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적분해 버리시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를 하세요, 이거는. 그치? 좋아. 문제로 넘어가보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자, 3차함수는 항상 변곡점이라는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칭,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대칭적인 모양이야. 근데 x절편이 3개가 있어. 0하고 어딘가에 a하고 어딘가에 1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3차를 그려봤더니 이 부분이 넓이가 같아야 된대. 그럼 a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대칭적인 모양이잖아.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정확히 가운데 있어야 되지. 왜? 3차함수 자체가 대칭적인 모습이니까. 우리가 대칭점이 돼버려야 된다고. 가운데. 원래대로 풀려면 0부터 1까지 x, x-a, x-1을 적분하면 0이 됩니다 라는 거 아니야. 졸라 복잡하죠. x의 3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a의 x dx가 0이 되는데 그나마 일러주는 건 개수만 남게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a는 0이 된다. 이것만 풀면 된단 말이지. a 값은 정확히 가운데가 나올 것이다. 왜? 대칭이 돼야지만이 넓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4-1번 같은 문제 잡아봐. 자, 4-1번 같은 문제가 있죠? 자, 넓이 같대요. 여기를 K라고 했어요. 어떻게 푼다고? 뭐 이렇게 하겠죠. 1부터 K까지를 정적분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풀겠죠? 나가 개념이 있었죠. 공식 알려줬잖아요. 몇 대면? 2대1 됐잖아. 넓이 같을 때 2차. 그래서 공식들을 외우는 거야. 그럼 바로 2분의 5가 나오잖아. 그래서 공식을 자꾸 외워서 사용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절약이 돼요. 그래서 알려준 거고. 자, 일단 풀어보세요. 너희들은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좀 100점 맞는 거 못해. 국유문 결과 언제 나오냐? 한참 남았지 아직? 예. 지금 토요일 하루만 딱 3시간 하는 자사보관을 만들까 쏴주게 지금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집 가고 싶어? 벌써? 그럼 왜 할 소리야 그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니야 나 분명히 그랬어. 분명히 그랬어. 그리고 나는 너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의지가 들어가지. 자, 팬티에 팬티냐고? 팬티에서 무슨 생각이야? 깔깔이 얼굴을 색깔을 좀 해봐. 뭐예요? 뭐지? 팬티. 장갑 팬티. 골프 선수 같아요. 응? 골프 선수 같아요. 되게 싸게 팔았어. 3,000원? 에이, 3,000원 아니야. 오, 좋다. 왜 이걸 이 가격에 팔지? 이해가 안 가네. 되게 좋은데? 바꿨습니까? 한가한 인사란 잘 오, 살짝 무시했는데 반대로 잘못했어. 좋네 좋아. 자 됐죠? 됐죠? 뭐가 됐나요? 아 시간 애매하네. 진짜 애매하네. 쉬는 시간 뭔가 나갈 수가 없는 시간이네. 10분까지. 당연하죠.